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는 미국의 재능 있는 일반인을 선발하는 초대형 콘테스트 쇼 프로그램입니다. 갓 탤런트 시리즈의 원조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이지만 영국이 포맷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 프로그램인데요. 이후 영국으로도 포맷이 수입되어 브리튼즈 갓 탤런트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참가자가 나와서 우승 상금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정도를 목표로 자신들의 끼를 뽐내는데 일정한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정해진 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 춤, 차력, 마술, 성대모사, 과학기술 등 정말 자신들만의 특별한 재능을 뽐내는 경우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듯 대체로 인기가 많은 건 노래와 춤입니다. 토너먼트 방식이라 참가자들은 오디션부터 우승까지 최대 4회의 공연을 펼치게 되며 같은 모습만 보여줘서는 절대 우승할 수 없습니다. 장소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며 우승자는 라스베이거스의 쇼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쇼는 유명 가수나 과거 우승자들도 참여하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리메이크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코리아 갓 탤런트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오디션하면 가장 중요한 건 우승과 상금이겠죠. 이곳에서 우승은 곧 골든 버저입니다. 시즌 10에서 추가된 골든 버저의 역할이 유지되고 있으니 시즌 10 버전의 골든 버저만 알려드리자면 각 심사위원 자리 앞에 놓여 있는 붉은 X버저 외에도 심사위원 테이블 가운데에 있는 골든 버저는 오디션 단계에서 각 심사위원에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또는 호스트로부터 골든 버저를 받은 참가자는 심사위원 컷에 참가하지 않고 라이브 쇼 바로 진출하게 됩니다. 심사위원 컷에는 4명의 심사위원과 게스트 심사위원, 이렇게 5이 라이브 쇼 진출 여부를 심사하는데 여기서는 게스트 심사위원만 골든 버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게스트 심사위원으로부터 골든 버저를 받으면 바로 준중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이 오디션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 상대들이 많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이번 소개해드릴 팀은 한국 유명 댄스 팀으로 사실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유명한 댄스팀입니다. 바로 저스트 절크입니다.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는 2015년 세계적인 댄스 경연대회 버디 록 댄스 컴피티션에 출전하면서인데 추노의 OST 비익열리와 왕의 남자의 OST인 꿈꾸는 광대들 등 한국적 선율의 곡들을 썼으며 탈을 쓴 사당패와 유사한 복장으로 한국적 퍼포먼스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힙합, 스트릿 댄스를 굉장히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 전통춤과 서정적인 정서에 녹여내는 것이 자랑인 팀입니다. 한국을 자랑하는 저스트 절크가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전하였습니다. 출전 단계 전까지 많은 힘듦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색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출전했는데요. 심지어 무대를 시작하기 전 독설가로 유명한 오디션 심사위원인 사이먼 코엘은 또 동양인이 출전한다며 비난하는 듯한 야유를 보내며 이번에도 역시 탈락일 것이라며 버전에 손을 올리고 있는 등 아무 무례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고 난 후 강렬했던 스토리 댄스가 끝났습니다.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몇 분 동안 정적에 휩싸였는데요. 몇 분 뒤 오디션장이 떠나갈 만큼의 함성과 박수가 터지며 모든 심사위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입을 가리고 기립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관중들 또한 저건 CG가 아니냐며 엄청난 반응을 보였는데요. 결과는 올패스였습니다. 한국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퍼포먼스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동양인이라 무시하던 심사위원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저스트 절크는 엄청난 환호와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퇴장하며 한국인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팀원들은 공연이 끝난 후 팀으로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미국에서 가장 큰 무대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다음 라운드에서는 떨어졌습니다. 1주차에 심판 선택을 받았으나 청중 투표에서 탈락한 건데요. 밝은 음악과 함께 클럽 느낌의 퍼포먼스를 보였으나 임팩트가 부족했다는 평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볼 수 없던 것을 보여주었다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준 느낌이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선곡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응이 많은데
사실은 저작권 문제로 불가피하게 원하고자 하는 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원치 않았던 곡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무대 완성도가 좋지 못한 거였다고 리더가 밝혔습니다. 탈락 이후 리더의 글에 저스트 절크에 빠진 전 세계 팬들은 이들을 복돋아 주기는 물론이고 같이 가슴 아파하며 한국인들은 겸손하고 말을 똑부러지게 잘한다며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래 글은 아메리카가 탤런트에서 탈락한 후 리더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스트 절크 리더를 하고 있는 영제이라고 합니다. 작년 6월 바디락을 시작으로 아메리카가 탤런트와 인연이 되어 벌써 1년이 넘게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끝이 났습니다. 네, 저희들 떨어졌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가해서 팀원들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부족함이 많았었나 봅니다. 가장 크게 힘들었던 건 음악 문제였습니다. 댄서에게 있어서 음악은 작품의 90%를 차지하며 살이 되고 뼈가 되어 모든 춤의 시작이자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송의 특성상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애초에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음악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희의 방송을 보시고 왜 춤이 약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절크의 스타일이 바뀌었다. 이번 스타일은 약하다라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입니다. 약해졌고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하고자 하는 음악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노래의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유통사와 방송국에 허가받지 못하는 노래는 사용할 수 없다는 룰이 존재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AGT에서 못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방송의 특성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맞는 음악을 찾는 일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늘 원하던 음악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작품을 짜던 저희에게 있어서 방송은 정말 큰 시련이었습니다. 한 무대를 위해 음악 하나 체크하는 것도 2달 가까이 진행되어야 했으며 시간이 너무 없기에 안무를 짜는 것도 늘 촉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한 원하고자 하는 음악을 골라도 늘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고 레파토리를 정말 수 없이 준비를 해도 원하고자 하는 컨셉이나 무대를 전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13명의 댄서가 완전체가 되어 추는 그들의 춤은 0.1mm의 오차 범위도 허용하지 않는 공학적인 칼군무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뜨거운 철과 차가운 물을 비벼서 만들어낸 것 같은 완전히 새로운 물성으로 요동쳤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한국을 알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